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 지금 뭐 당원권이 정지가 됐으니 대표라고 부르려도 되는지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이 지금 좀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반응은 이겁니다.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늘 말했지만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당 수습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아가는데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발 리스크, 이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전반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집권청 차원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 세력에서 뭔가 또 추가 조치를 내려야 될 때가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이준석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위협을 했죠. 흑화, 까맣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게임 용어입니다. 이준석이 게임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게임 용어로 많이 씁니다. 모바일 게임 용어인데 흑화라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아군, 그러니까 내 편인 캐릭터가 적군 캐릭터로 될 때 그것을 흑화라고 하는데 흑화가 되면은 파워가 엄청 커진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군의 큰 위협이 되는 그것을 흑화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흑화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이준석이 지금 이런저런 칼을 오늘 아침부터 빼들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리위에 소명하러 들어가면서 뭐 울먹였죠. 울먹이면서 울면서 뭐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징계 딱 받고 나니 완전히 오늘 아침부터 다시 돌변했습니다. 돌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돌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징계를 받으면은 이것이 그대로 가면은 나중에 이준석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2년 후에 총선에서도 물론이고 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이런 중징계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천 심사를 할 때 공심위에서 이런 사람을 공천을 줄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버티는 것인데 본인은 본인을 위해서 버틴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그 행동을 벌써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당이 다시 정비가 될 것이고 이준석을 아예 자진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이다, 뭐 저항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벌써 아침부터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죠. 시간 때문에. 중앙일보 인터넷판 기사 보시면은 속보 이준석 윤리위 징계에 반격에 나섰다. 어제는 그렇게 저녁까지 울먹이면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격을 하면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당대표직 물러날 생각 없다. 지금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6개월 동안 당대표직을 못하죠. 당원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사이에 6개월 후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내서 복귀하겠다는 이런 여사를 지금 눈 뜨자마자 막 밝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허점들을 다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다. 자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보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당교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자, 제가 찾아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의힘 당교 23조 2항 윤리위원회 규정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권 정지 딱 그 의결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로 처분하는 사람은 당대표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처분을 자기가 안 내리겠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당대표니까. 초유의 일이죠. 당대표 본인이 징계를 받았는데 당규에 있는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징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이준석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죠. 자, 또 이것도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22조 3항을 제가 보니까 당교 윤리위 규정 당교 22조 3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했죠.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대표는 윤리위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들고 나올 겁니다. 자, 본인이 재심을 요구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 본인은 윤핵관으로부터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 규정을 아마 보면서 이런 주장을 다 지금까지 했겠죠. 그리고 이 윤리위 의결을 다시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윤리위에게 본인이 지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게, 지금도 본인이 당 대표인지 일단 당원권이 박탈을 됐기 때문에 본인이 당 대표 자격인지 그 부분부터 지금 논란이 되겠죠. 본인은 지금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당대표가 많이 연구해서 했는데, 당원권이 정지가 된 것이 처분되기 전에는 아직 대표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허점들을 찾아서 지금 반격을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였다. 그런 관례 없습니다. 이 수사는 이 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을 수사하는 것이고, 이 윤리위는 그 윤리강령, 당의 윤리강령, 윤리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특히 어제 JTBC에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JTBC가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무슨 음성 녹음 파일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준석은 들먹이면서 JTBC에서 이번 윤리위에 대한 윗선 의혹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사실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자, 후속 보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이준석이 그 JTBC 안에 내부 사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본인이 이 업무론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 이것을 다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어제 JTBC가 보도한 거는 이겁니다. 2013년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준석을 만날 때 성상납 의전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장모 씨. 이 장모 씨가 7억 원 각서를 김철건에게서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장모 씨가 자기 지인, 아는 사람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JTBC가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장모 씨가 자기 아는 사람과 통화하는 그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다. 대선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 씨가 대선 직후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들었었을 때죠. 장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여기 땡땡에 땡땡땡이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있어요. 그 형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 땡땡은 지역을 이야기하겠죠. 어떤 이 지역에 아무개라고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형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 성접대 의혹이 이렇게 들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형이라는 사람이 아무개 비서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선이라는 이야기죠. 비서실이야. 그 사람이 밑에 비서실이 자기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렉터로. 그러니까 그 위선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의 위선이 이걸 들고 가서 그 다이렉터로 했을 거 아니냐. 그 성접대 의혹을 폭로하는데. 그래서 뜬 거야. 뭐 이해 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얼마 전에 6월 30일에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또 JTBC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장 씨는 성접대 물증을 그러니까 찾고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윗선에서는 안 돼요, 진짜. 윗선에서 자꾸 홀딩 하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윗선 이야기를 거의 의식적으로 합니다. 장 씨, 그 김철권으로부터 7억 원 투자각서를 받은 것도 돈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땅이든 뭐든 이거 풀어주는 거 있잖아. 그게 더 나은 거지. 지금 돈 받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게 그 대가로 성접대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써주는 대가로 뭐 돈도 그렇지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땅 이거 풀어주는 거, 뭐 용도 변경, 해제 이런 이건이죠. 이건. 자, 이 말들의 진위도 참 의심스럽지만 이것이 왜 어제 윤리위가 열리는 시간에 JTBC에 이게 흘러 들어갔는가? JTBC는 그때 최순실 태블릿 PC를 처음에 보도했던 그 방송사죠. 종편 채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JTBC에 흘러 들어갔고 특히 윤리위가 하고 있는 날 보도가 됐을까? 여기서 또 어떤 새로운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이제 뭐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아침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조간신문들은 어제 저녁까지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한국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어떤 징계도 수용 못해. 어제 미리 그렇게 예고를 했죠. 친윤계와 극한 대립을 예고를 했다. 자, 이 한쪽은 울먹이면서 이준석이 호소를 하는 장면. 오늘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양희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죠. 자, 국민일보 보시면은 울먹인 이준석 선거 승리하고도 면전에서 무시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소연도 하고 했죠.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 어제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된 윤리위원회 발언 부적절하다. 어제 미리 메모를 해와서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의 행태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윤리위 심의 시작 전에 요즘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윤핵관에 의해서 기획된 윤리위원회다. 마녀 사냥식 징계다. 윤리위원회를 폐지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양희 위원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준석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본인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 윤리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당원들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규칙을 판단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리위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 정당성을 미리 강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다른 일반 기사들은 주로 신구 정권의 충돌 뭐 이런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권 투쟁 뭐 이런 기사들인데 이런 기사들은 오늘 이준석 파동에 다 묻혔습니다. 이준석 파동 오늘과 또 주말을 기점으로 심각한 변곡점을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 참에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을 또다시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또 뭐 이준석이 하는 대로 지금 본인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죠. 그리고 뭐 가처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용납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1년 동안이 시끄럽습니다. 임기 남은 1년 동안.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하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하든지 당원 소환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내리면 짧게 혼란스럽지만 그렇게 처방을, 그런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초기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추진하는, 특히 자진 사퇴를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